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출범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반 발짝 빨리 가면 선도하고 반 발짝 늦게 가면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3번의 민주정부 설계도를 그리고 국정에 참여했던 각계각층 전문가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의 정책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수권 능력을 갖추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매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한주 가천대 석좌 교수님과 노무현 정부 이종석 통일부 장관님, 문재인 정부 정현백 여성부 장관님을 비롯한 9분의 공동대표님, 김대중 정부안 환상교육부 총리님, 김태동 청와대 경제수석님, 노무현 정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님과 정책고문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 20개 분과 17개 태스크포스의 1,800여 분에 달하는 전문가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든든합니다. 제4기 민주정부의 상세한 국정운영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이 좋은 정책을 내놓고 멋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의 좋은 정책을 폭넓게 수렴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더 훌륭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몫을 보장받는 사회 청년이 기회를 마음껏 향유하고 여성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회 일과 돌봄을 걱정하지 않고 국가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회 부당한 갑질과 불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고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 우리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내 안의 용기와 결단, 추진력을 더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공정의 토대 위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가 큰 힘이 돼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거인의 삶을 따라 멈춤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랑하셨고 담고자 하셨던 인동초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영생활, 777일의 해외 망명 등 무진 탄압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렇게 불의와 역경이 굴복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신이야말로 그분께서 역사에 남긴 거대한 뇌업입니다. 김대중 정신이 있었기에 헌정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 남북 첫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선 좋은 국민은 이제 갖고 있다면서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단발 앞서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또 오래 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수년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평화적인 촛불혁명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이제 정치만 달라지면 됩니다. 거인의 눈으로 앞을 내다보며 준비하고 실행하는 길에 정치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고 세계 속에서 한 발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언행일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온 몸을 던져서 개척하신 그 길을 따라 저도 멈춤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18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 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행 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진다. 이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경기도 역시 국회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광역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문제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선버스가 파행 운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측에 버스업계 경영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도민의 비난을 무릅쓰고 버스 파행을 막고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후 2020년 9월 후속 절차로 국고부담 50%를 합의한 데 이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 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정부 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기준 보조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는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부담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의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 경과와 합의 사항에 대해 수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 원에 달하는 경상적 지원과 더불어 정부 시책에 따라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적으로 1,772억 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